자, 세 번째, 악의 후 매수인의 죄책을 봅니다. 갑자기 악의 후 매수인은 무슨 뜻인가? 자, 노트를 펴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했잖아요.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이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이 이 땅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 병이 선악불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이란 말은 이 최초로 먼저 계약금 중도금을 준 선매수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요. 몰랐다. 나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선이고, 악이란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자기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병이 돈 주고 이 등기를 건네받게 되면 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쵸? 단순히 알았다는 것이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게 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쵸? 갑이 안 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을에게 돈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 그래서 당신에게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요. 아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팔아야 된다라고 꼬드겨서 이 나이 많으신 이 건물주에게 돈을 주고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런 말이야. 그때는 배임죄의 공범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로서 볼 것이 이 작물취득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작물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로부터의 취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 형식주의 취한다 그랬잖아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을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이 난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유자로부터 건네받는 것은 작물이 아니에요. 작물이 아니다. 그쵸? 본범으로부터, 소유자 말고 본범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작물인 것이지 소유권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돈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 경료받은 것은 작물이 아니므로 작물 취득이 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1번 배임죄 여부.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알았다는 것 X 부족하고, 밑에 보시면 교사나 기타 방법으로 적극 가담 동그라미 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될 뿐이다. 그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편승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 교사했거나 전 과정에 관여했거나 하는 것처럼 적극 가담했을 때 안에서 공범 처리가 되는 것이다. 이 3번은 어디서 했어요? 3번은 총론 시간에 했잖아. 그쵸? 총론 시간에. 그래서 점포 임차인이, 매도 임대인이 누굽니까? 타인 사무처리자란 말이에요. 타인 사무처리자란 말은 아하, 중도금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신분자란 말이에요. 신분자.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비신분자인 임차인이 신분자에게 가담하는 겁니다. 그쵸?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알았으면서부터 불구하고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때는 우선적으로 나한테 매도한다는 특약을 구실로 해서 일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안 받는다 하니까 임차인이 이 매매 대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공탁해서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과 짜고 자신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등기를 경료했단 말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뭐다? 신분자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임죄의 공범 처리가 됩니다. 이건 총론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1번 판례 두 번째 줄에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물죄부 나와 있죠? 앞에 작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소유권자. 이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 타인 소유가 아니고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건네받은 것은
장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장물취득은 되지 않는다. 뭐는 가능하다? 그렇지. 배임죄 여부는 가능하다는 논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모두 끝났고요. 동산을 갑니다. 동산. 자, 동산은요. 자, 부동산은 등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등기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받아버리면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지만 동산은 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쵸? 돈 받고 물건 건네주면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었잖아. 노트.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었잖아. 여기 타인 사무라고 했을 때 여기 동산 이중매매 나와 있지. 동산 이중매매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후 매수인에게 동산을 팔았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밑에 보시면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라는 부분 때문에 타인 사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후 매수자에게 돈 받고 팔면 선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지. CF 동산은 자기 사무만 있을 뿐이지 타인 사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판매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와보시면 인쇄기 사건이죠. 여러분 보세요. 인쇄기를 을에게 1억 3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쵸? 후 매수자인 병에게 돈 받고 팔았다는 얘기지. 이중매매 법리잖아요. 근데 인쇄기는 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사무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사무만 있을 뿐이다 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인쇄기가 1억 3천만 원까지 합니까? 1억 3천이면 엄청나게 싼 거예요. 복사기 한 대만 3천 5천만 원 하잖아요. 복사기 한 대만. 인쇄기는 수십억 합니다. 건물값보다 비싸요. 정품 같은 경우, 신품 같은 경우, 중고는 뭐 10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중고가 아닌 것은 뭐 10억이 넘어 20억, 30억씩 합니다. 그렇게 비싸요. 자, 보세요. 동산 나와 있지? 동산 보시게 되면 자기 사무만 있을 뿐이다. 타인 사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산 세무처벌. 동산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받은 돈 어떻게 하면 되냐? 받은 돈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꺽쇠 2번 보시면 인쇄기가 인쇄기죠? 동산이죠? 중도금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사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처분했다 할지라도 즉 을에게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무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논리가 되죠. 최근에도 판례가 나왔는데 옛날 판례, 이건 한 10년 전, 15년 전 판례이고요. 밑에도 최신의 판례 나왔는데 똑같아. 버스 똑같아. 보시면 갑이 을에게 버스 한 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 버스가 이제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도금 등을 받았다 할지라도 을에게 하지 않고 병에게 담보 설정해 주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동산 나와 있지? 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다른 곳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데 이 법리가 바로 밑에 2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같은 법리는 등기 이전에 필요로 하는 권리 이전에 필요한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 이게 뭐야?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 이게 바로 자동차지. 버스 이런 거 중기.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동산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타에 처분했다 할지라도 밑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중저당을 볼게요. 자, 이중저당 사실관계 볼까요? A는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아파트의 갑명의로 사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했는데 제3자에게 12억 채권 최고액 12억을 하는 사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최신 판례죠, 이것도? 그쵸? 최신 판례입니다. 여기서 동산세무, 그쵸? 금전세무. 앞에서 했었지? 금전채무를 담보하게 하여 동산에, 그치? 앞에 건 동산이었지만 여기는 부동산이잖아, 그치? 부동산을 설정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사무에 해당할 뿐이다. 타인 사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 담보하는 등등 위험을 초래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금전채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전 채무, 부동산 밑줄 그시고 18억 원 세무, 부동산 아파트 밑줄 그시고 채권 최고액 12억으로 하는 사순위 근저당금 설정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례가 바뀐 것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세요. 7번. 예전에 이 7번에 꺽쇠 1번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별표 3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입니다. 근데 이 판례가 다 바뀌는 거야.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꺽쇠 2번에 여기 금원 나와 있지. 금원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임무위배해서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요 금원 편취했다고 했을 때 임무위배해서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다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마지막 줄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줬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이것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배임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기죄와 배임죄 경합범 죄가 두 개가 된다는 것이 옛날 판례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나와 있지. 2008년도 3월 27일자 2007도 932 80 이 판례에서는 별도로 배임죄가 된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이 판례가 지금 다 바뀌는 거야. 다 바뀌는 거야. 이게.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기죄만 됩니다. 사기죄만. 아시겠어요? 사기죄만 될 뿐이다. 만약에 이 판례를 그대로 출제를 하고 별도로 배임죄가 된다 하면 틀립니다.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